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2019 수영대회와 관련해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서한을 또 보냈습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달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과적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삭에 싹이 트는 수바라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농민들이 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안 내고 있는 체납자들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2019 광주 수영 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 국제수영연맹이 정부 예산 보증을 요구하는 서한을 최근 또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인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제수영연맹 피나가 지난달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예산에 대한 정부 보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맹은 코넬 총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2019년 대회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영택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노력 중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이미 정부가 한 차례 보증을 선 만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수영연맹의 계속되는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맹은 지난 5월에도 사무총장 선임과 예산의 정부 보증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최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마냥 문체부에 그렇게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정계의 힘을 빌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문체부의 의견을 좀 받아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피나가 이처럼 계속해서 정부 보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광주시 간의 불협화음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데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국제수영연맹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문체부는 지난 여름 리우 올림픽이 열린 브라질 현지에서 국제수영연맹의 접촉 요구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이렇게 자꾸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건 국비 지원 없이 광주시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의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의심을 푸는 길은 국비 예산 확보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코넬 사무총장은 대회 시설 계획에는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의 개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The only thing we need to be sure that the government, not the government of Gwangju, the government of Korea, the Minister of Sport of Korea are going to support the championships. 여기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광주시가 대회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초 내년에 대회를 열 예정이었던 멕시코 과달라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갑자기 개최를 포기했던 안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늘어난 개최 비용이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2012년 유치 신청 때와 비교하면 대회 개최 비용은 1935억 원으로 3배 이상, 그중에서도 특히 국비 부담액은 55억 원에서 606억 원으로 11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내년 예산 74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9억 원뿐입니다. 광주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산국회를 겨냥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면 국제수영연맹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고두고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박용수 전 비서실장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광주시 비서실장 자리에 윤기현 행정지원과장이 임명됐습니다. 광주시는 공직자와의 소통을 위해 내부 공직자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 비서실장에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공석 중인 정무특보는 공모 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안개는 쌀 안개라고 할 정도로 풍년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안개로 인한 안전사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10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광이 90m, 나주가 100m 등 가시거리가 평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차량 간격 넉넉히 하시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14.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일교차 계속해서 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22도, 나주와 화순 23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23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22도, 구례가 2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벼가 익어갈 때 불어닥친 태풍과 잦은 비로 이삭에 싹이 트는 수바라 피해가 도내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더욱 확산될 조짐이지만 재해보험도 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수확기에 접어든 벼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쓰러진 벼도 언뜻 보면 별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색깔도 누렇고 알갱이 품질도 떨어집니다. 올해 신동진 벼 40kg들이 5만 개를 사기로 계약한 이 농협은 보관이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수매가 한 4,50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의 합격품이 하나도 없어서 이삭에 싹이 트는 수바라 비율은 일반적으로 최소 40% 이상 나와야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피해율이 기준을 넘어도 이삭에 싹이 트면 수확량이 4분의 1 정도 줄고 거둔 나락값도 턱없이 떨어진다고 호소합니다. 그 감소된 그 상태에서 이 가격으로 따지면은 절반 가격도 안 나오거든요. 수발을 해보기 때문에. 더구나 지난 휴일처럼 태풍 이후에 내린 비의 영향은 재해 범위에 들지 않아 수확기에 농민들의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바라 피해 면적이 최소 3,800헥타르가 넘을 것으로 보고 시군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쌀값이 폭락한 올해 수확기에 이삭에 싹이 트는 피해까지 입은 농민들은 보상이나마 제대로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요양원 노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4년간 노령연금 3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 수와 근무 시간을 부풀려 장기 요양급여 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요양원 대표 52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설 점검을 할 때만 허위 등록한 직원들을 나와 있도록 조치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녀의 성적을 올려주겠다며 학부모를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과외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46살 허모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학부모 3명에게 1년치 과외비를 미리 주면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접근해 3,700만 원을 가로챈 뒤 실제로는 한 달가량만 수업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같은 수법으로 담양과 장성에 거주하는 학부모 10명에게서도 5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긴장 속에서도 실전 준비에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남은 한 달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한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 학생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모의고사 문제들 중 틀린 부분을 학생들끼리 설명해주며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며 잠시 쉬기도 하지만 여전히 한 손에는 문제집을 쥐고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제 3년 동안 공부했던 부분이 이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지막 모의고사가 끝난 데다 수시 전형의 면접을 앞둔 수험생도 있어 다소 어수선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지난 12년간의 노력을 생각하며 긴장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1차 합격 발표가 난 학교도 있기 때문에 2차 합격이 난 친구들은 이제 좀 더 안도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수능을 잘 치르려면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학습 계획보다는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 위주로 복습하고 수능 때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지 미리 전략을 짜며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EBS 연계 교재를 복습을 한다든지 그동안에 정리해놓은 오답 노트를 복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에 맞춰 생활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며 감각을 익히면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2017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될 텐데요. 네, 김지용 한의사와 함께 수험생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 많이들 긴장하고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예. 무엇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뇌가 활성화되려면 충분한 수면 시간과 기상 후 한두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면 일시적으로 집중할 수 있겠으나 각성 후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만성화되면 혈중 코티졸 농도가 낮게 유지되는 부신피로 증후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낮에도 쉽게 지치기 때문에 커피나 단 음식을 먹어야만 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수능 시험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맘때쯤 가장 스트레스가 심할 텐데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간단하게 지압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손목 주름 정중앙에서 아래로 5cm 정도에 있는 내관혈을 자극할 경우에 두통이나 구역감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 양 눈썹 사이에 인당혈을 자극할 때에는 시험 준비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불면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1시간 전 정도에 뜨겁지 않은 약간의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을 하게 되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내려가면서 아주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 좀 이해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제 저희는 이제 먹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20%나 됩니다. 그러므로 잘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식사가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고기나 염소 이런 등의 보양식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이나 미음, 미역국 그리고 된장국과 같이 가벼운 음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맘때쯤에 수험생들이 자주 걸리는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수험생의 평균 하루 학습 시간은 11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부한 것이 누적되면서 척추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목과 허리에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엔 거북목 증후군, 디스크 탈출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시간에 1회 정도 스트레칭을 하면 예방할 수 있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최대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휴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유지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니까 앞으로도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좀 점을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전기자동차 대세가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충전 기반 시설 부족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무상으로 구축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회사 주차장에서 차량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이 운전자는 차를 살 때 가족용 충전기를 공급받았지만 마땅히 설치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만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차를 구입할 때에는 아파트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대신에 공용 충전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9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의 아파트 4,000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한 뒤 현장 확인과 시공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충전 요금은 전기차 이용자가 개인 식별카드를 이용해 충전을 하고 난 뒤 한전에 개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전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충전 인프라를 아파트에 시설함으로써 전기차 수요도 늘려주고 충전 인프라도 빨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에서 저희 한전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전은 전기차 공용 충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신주를 활용한 충전 시스템도 개발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충장로 거리에 복잡하게 설치된 배전관리 시설물이 지하로 말끔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은 광주시와 주민 친화형 배전 스테이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장로에 새로운 배전 스테이션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장로 1가와 4가에 노출돼 있던 변압기와 개폐기 등의 전력기기가 지하나 건물 안쪽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지방재정을 채우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지방세 잘 내고 계십니까? 최근 광주시가 고액의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245명이 해당이 됐는데요. 개인이 178명, 그리고 법인이 67개였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6억 6천만 원. 한 사람당 2,300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 액수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전체 체납액의 8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9,900만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건축업과 제조업의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 후에도 재산 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 조사를 통해서 체납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순천 경량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향후 5년 동안 순천 해룡산단 내에 마그네슘 생산 가공 설비 증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해룡산단 내 6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공장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노트북, 외장재 등에 사용되는 마그네슘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포스코는 전남도 순천시와 MOU를 체결하고 오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연산 3,500톤 규모의 경량 소재 마그네슘 생산 가공 설비 증설에 들어갑니다. 포스코는 폭 600mm, 2000mm 이어 1700mm 이상 자동차용 마그네슘 광폭 판재가 본격 상업 생산에 들어가면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재 공급 능력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용으로 광폭 설비에 대한 상업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자동차 경량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순천시도 이번 성공적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9대 전략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경량 소재 산업의 지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시작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천은 명실공히 광양망권의 허브 도시로서 물류와 가공 조립 산업 등 우리 순천이 그런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량 소재 클러스터 구축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포스코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될 산자부의 마그네슘 기술 연구 개발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세계 철강 산업의 침체 속에서 포스코의 경량 소재 사업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순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목포시의 쪼개기 수익 계약과 단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전남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다는 목포시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입니다. 설치된 지 4,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주가 깊게 고정돼 있지 않은 듯
벌써 흔들거립니다. 목포시는 표지판 1개를 설치하는데 66만 8천 원이 들었다고 밝히면서도 설계 내역서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설계대로 예산이 집행됐더라도 표지판 자체 가격보다 인건비 등 설치비와 재경비가 2배나 많은 구조입니다. 표지판 구입처도 의문입니다. 비슷한 규격의 표지판을 정부기관인 조달청에서는 3분의 2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동일한 규격이 조달청에 없고 구매 수량이 10개에 불과한 데다 운송비 등을 고려해 시공사가 사급 자재를 구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 표준 규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단 1개라도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뭐 1개든 몇 개든 뭐 그런 제한은 없고요. 운송비는 그 물건 가격에 포함이 돼 있고. 타 시군과 달리 목포시는 입찰이나 조달청 계약보다 수의 계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수의 계약 비율은 전체 계약액의 35.5%, 전남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5천여만 원.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목포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사회복지 균등 실현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광주 서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줬습니다. 드넓은 목화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던 여인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노동요 내평리 길쌈놀이가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전통예술 인재발굴과 판소리의 명맥을 개성하기 위한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광주시와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예산 합의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방교육 파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박근혜 정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촉구하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핵 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서명운동 출범식을 갖고 영광 한비던전의 수명 연장과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들어설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와 같은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핵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을 포기하는 길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을 안개는 쌀 안개라고 할 정도로 풍년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안개로 인한 안전사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10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광 90m, 나주 100m, 화순 200m 등 가시거리가 평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차량 간격 넉넉히 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14.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 계속해서 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적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22도, 담양과 화순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23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과 보성 22도, 구례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맑고 구름 낀 날씨 보이다가 금요일부터 기온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